안녕하세요. 버저비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6일 현재 4시 17분입니다. 제가 2020년 1월 달에 23만 6,922원으로 시작한 걸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2020년 6월 30일 날 52만 원밖에 없었어요. 여기 6월 말 잔고가 52만 3,094원이라고 찍혀 있죠. 시작을 23만 6,922원으로 시작을 해서 23만 원으로 어떻게 해서 뭐 160만 원을 벌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82%를 두드려 맞고 52만 원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이 금액으로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10억 3,500만 원의 수익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계좌에 7억 6천 하고요. 이쪽 계좌는 제가 7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는 이렇게 보면 거래 대금이 없죠. 그죠? 2,300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 계좌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4,700만 원으로 이쪽 계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30일 날 52만 원 있었는데요. 현재 누적 수익은 10억 3,500만 원이 됐는데 잘 이제 운영을 해오다가요. 이때 이제 큰 수익이 좀 났었습니다. 이때 뭐 그 두 번에 뭐 다날하고 뭐 또 한 종목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종목 두 종목 해서 좀 뭐 한 3억 정도 수익을 내면서 큰 수익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뭐 손실을 이제 보긴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7월 6일 날 이 신풍제약을 손절을 하면서요. 7월 달에 이제 제가 요쪽 계좌가 거의 이제 깡통이 된 거죠. 돈을 입금하려면 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계좌에 또 4,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입금을 이때 당시에 하지 않고요. 입금을 안 했습니다. 입금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않고 새로운 요쪽 계좌로 4,700만 원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 전에 넣어놨던 돈이 있어서 요 계좌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계좌로 바로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160% 수익을 내면서 또 이렇게 다시 심리를 좀 회복하는 그런 한 달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쭉 잘 해오고 있었는데 2021년 12월 달에 또 한 번 또 큰 손실을 한번 봅니다. 그 뒤로는 이제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때 또 무강을 앞두고 제가 작년 버저비터 일기가 12월에 있었는데 12월에 무강을 앞두고 한국 BNC를 이제 손절을 한 7천만 원인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계좌가 확 이제 줄어들었죠. 근데 그때 이 계좌에서 또 입금을 안 했습니다. 12월 달에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1,600만 원까지 뭐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입금이 없죠. 출금만 했습니다. 출금은 이제 지금 1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잔고가 한 1억 800 정도 되는데 1억이 넘어가면 제가 인출을 하죠. 예. 인출을 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인출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요. 이쪽 계좌에 1억 600 수익을 받고 이쪽 계좌에 1억 8,800을 봐서 올해는 지금 2억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또 많은 수익이 5월 달에 나왔습니다. 집중적으로 1억 7,500만 원이 수익 중이고요. 여기 1억 900하고 요거 6,600 해서 한 1억 7,500만 원 정도 수익 중이고요. 지난주에 2억 수익이었습니다. 근데 요번 주에 또 2,500만 원을 손실을 봐서 지금 1억 7,500만 원으로 이제 줄어 있는데 괜찮습니다. 또 다시 하면 되죠. 또 하면 되고 제가 이 신풍제약과 한국 BNC를 손절하면서 매매의 비중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매의 비중도 좀 바뀌고 매매의 그 스킬이 조금 변동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도 강하다 싶은 종목이 있을 때는 또 강하게 이제 뭐 매수를 하기도 하는데 그 뒤로는 지금 현재 5월 달에는 요거 2월 달에 1200만 원 손실 2800 수익이니까 2월 달 수익 3월 달도 수익이죠. 4월 달도 다행히
한 400만 원 정도, 뭐 300만 원 정도 수익으로 어쨌든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잃지 않고 매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실 때 가장 많이 보내주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생활비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뭐 대출 이자, 뭐 대출 원금, 그리고 뭐 생활비, 각종 공과금 뭐 이런 거 납부를 하시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는데 식료품비 뭐 이런 거 하면서 토탈 생활비가 뭐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뭐 그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내가 소액으로 매매를 하면 이 금액을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액으로 하면 당연히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없겠죠. 소액이니까. 그래서 뭐 더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실력이 이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을 투입하는 거는요. 저는 진짜 이거는 최악의 선택 중에 최악의 선택인 것 같아요. 어차피 실력이 있으면 그 입금 없이 계좌는 불어날 수 있게 돼 있는데, 요게 자꾸 특히 이제 대출을 받아서 뭐 일을 하면서 내 원금에 투입한다. 그거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요. 자, 뭐 대출을 받거나 남한테 빌려서 원금을 더 늘린다. 시장으로 전부 다 흘러갑니다, 돈이. 내 계좌가 불어나는 게 아니고 시장으로 흘러가요. 어차피 없어지는 돈이 되는 형국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 그렇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와이프가 이제 공무원을 하면서 그래도 한 달에 직장 생활 하면서 300만 원 이상 어쨌든 그 수입이 있었거든요. 수입이 있었고, 저도 뭐 이제 대리운전 길게 하진 않고 뭐 짧게 했었습니다. 생활비가 없는 분들 있죠.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생활비가 없는 분들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 진짜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생활비가 없고 뭐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힘든 상황이죠. 그런 분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이게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진짜 어렵다고 봅니다. 쫓기니까요. 심리가 이제 쫓기게 되니까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항상 나가서 일을 좀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야간 알바가 됐든, 요새는 이제 뭐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고 좀 위험하기도 해서 뭐 저도 권해드리진 않는데, 저도 이제 대리운전 했었고, 우리 뭐 뉴아트 강사님 같은 경우도 주말에 뭐 컴퓨터 알바도 하시고, 파더쌤도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대리운전을 하면 뭐 한 달에 150이고 뭐 그 정도는 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다음날 또 매매를 위해서 저는 조금 일찍 일을 끝마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일을 해가면서 생활비를 여러분들 주식으로 벌기보다는 몸으로 밖에 나가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도 이렇게 이제 바닥에 있는 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주식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런 전업 투자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없으면 일단 삶이 유지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꼭 나가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생활비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출을 계속 하죠. 인출을 하는 이유가요. 키움 대회에 나가서 134만 원으로 이제 3천만 원까지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깡통을 찼잖아요. 그때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중에 내가 3천만 원 중에 다는 아니어도 1,000만 원만 인출을 해뒀다면, 그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이제 무너졌을 때요. 그 뒤로는 항상 소액이지만 늘 인출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항상 인출을 했습니다. 인출을 했던 이유는 그냥 그겁니다.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인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긴 시간 진짜 바닥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그 주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인출을 하셔야 돼요. 그 인출을 하셔야지만, 저도 보면 손실 많이 보잖아요. 다가올 그 위기에 우리가 대처하려면 인출을 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어렵습니다, 진짜. 저는 그 시장에 대한 그런 공포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공포감을 지금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오늘도 이제 파더쌤 장중 강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그 공포에 대해서, 전업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공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일주일 수익 잘 내고 뭐 한 달 수익 잘 내면, 수익이 이제 빠방하게 잘 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좀 자만심이 좀 들어가게 되죠.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때가 되면 꼭 한 번씩 두드려 맞아요. 이렇게 두드려 맞게 되는데요. 그 처음 한 번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요. 근데 두 번 연속 두드려 맞으면 약간 좀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달아서 큰 손실을 보면 그때부터 정말 이 진짜 그 주식에 대한 공포가 그때 막 밀려옵니다.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그런 공포감을 저도 늘 가지고 있고,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인출을 하는 거고요. 뭐 또 저 같은 경우는 제 성격이 평소에는 되게 이제 조용하고 좀 그런 편인데요. 주식할 때만 불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주식할 때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주식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과하게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과하게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 인출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6억이 있을 때 20억까지 매수가 가능한데, 설마 제가 진짜 20억을 다 매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20억을 다 진짜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더 두드려 맞으면 그때는 진짜 다시 또 영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가 이제 저한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회가 끝나서 4억이라는 돈을 인출을 했던 건데요. 항상 여러분들, 내 성격이 진짜 불같은 성격이다, 그런 분들은 꼭 인출을 하셨으면 좋겠고, 파더쌤이나 이제 뉴아트 쌤처럼 그 비중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굳이 인출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사람마다 이제 성향에 따라서 뭐 인출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인출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비중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굳이 인출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같은 성격이다 보니까 인출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 뉴아트 쌤이 저랑 이제 통화하다가 이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작년 10월인가 그때 전업을 이제 시작하실 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뉴아트, 너는 뭐 전업해도 괜찮지, 그렇게 꾸준하게 수익도 내고 그러니까 전업을 하면 더 나을 거야 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뉴아트 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습니다. 나는 컴퓨터를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도 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요, 내동을 안 한다는 뜻이죠. 내동을 안 한다. 물론 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동을 다 하죠. 저도 하고 뉴아트 쌤도 하고 파더 쌤도 뭐 내동을 하시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내동을 하는데, 그 내동을 할 때 현저히 다른 사람들보다 적다, 그런 뜻이겠죠.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업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던 건, 자기는 하루 종일 이 호가창의 움직임이나 차트를 보더라도 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전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내동을 안 한다.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가끔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물어보시죠. 어떻게 매매 횟수가 그렇게 현저히 이제 적을 수 있냐,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매 횟수가 적은 이유는요,
그겁니다. 이 변호사가 있을 때 어떤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형사 전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민사 전문 변호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저는 주식 투자자도 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있고 그다음에 뭐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 있고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테마주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급등주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캘핑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돌파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이제 눌림이나 뭐 또 상따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기의 전문적인 자신만의 전문 분야가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주도주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눌림 상따, 그다음에 이제 종배까지. 주도주는 하루에 몇 종목 안 나오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태양광 관련 쪽에서 이제 강했는데 몇 종목 안 나오잖아요. 그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놈을 매매를 하려면 그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럼 매매 횟수가 그냥 저절로 그냥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근데 자신의 그 전문 분야가 있다 보면 그 매매에 맞는 뭐 매매 횟수가 있고 회전율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우리 더 트레이딩은 뭐 눌림 상따 종배가 이제 기본이죠. 눌림 상따 종배가 기본이고 그 중에서도 저는 주로 상따와 눌림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케이스고요. 우리 뭐 뉴아트센 같은 경우는 뭐 종배도 하시고 요새 이제 눌림 상따 종배 이제 다 하고 계시고 바더센 같은 경우는 뭐 전천후로 뭐 모든 매매를 잘 하시니까 저도 이제 그분께 이제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고요. 지금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대충 막 이렇게 그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산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52만 원 남았을 때 굉장히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진짜 인생이 지옥 같았고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었지만 또 힘든 줄도 모르고 했습니다. 사실은 힘든 줄 몰랐어요. 그 힘든 줄 몰랐던 이유는 만약에 오늘 뭐 SDN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 이 종목을 내가 언제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 언제 얼마나 매수를 해볼 수 있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늘 그냥 주식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어가지고 다른 거를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틈이 없었다고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보통 3시간, 4시간씩 시내를 이제 걸어 다니면서 늘 계속 이제 생각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걸어 다니면서 계속 그 시뮬레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주식 외에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들었겠죠.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힘든 줄 모르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삶이 괴롭다. 뭐 술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다시 마시기 시작한 거고 그때는 술도 안 마셨습니다. 맨 정신으로 해도 진짜 총칼 없는 이 주식판에서 먹고 살기 쉽지 않은데 술을 먹는다? 그런 거를 해보질 않았어요. 그 술도 이제 최근에 이제 먹기 시작한 거고 모임이 많아지면서 이제 먹기 시작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긴 시간을 또 버텨야 되잖아요. 긴 시간을 버티시려면 항상 생활비는 벌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와이프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이제 벌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생활비가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큰 고통 속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꼭 나가서 주식으로 돈을 벌 생각을 일단 하면 안 돼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건 지금 이 배움의 시간이 있고 어느 정도 시간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났을 때 자신의 그 실력이 이제 안정화되면 그때서야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생활비를 꼭 몸으로 나가서 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간에 해서 꼭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긴 시간을 버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여러분들 제가 2020년 6월 30일 날 52만 원이 남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10억 3천만 원을 이제 벌었는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선택하고 배움이 있고 뜨거운 종목에서 뜨겁게 매매했을 때 이렇게 되면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말은 방향이 올바르지 않거나 일단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노력해도 사실 안 될 확률이 좀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트레이딩에서 지금 배우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방향을 잘 선택하시고 또 뭐 배움이 있고 뜨거운 종목에서 뜨겁게 매매한다면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뭐 저도 했잖아요. 뭐 저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한 명의 그냥 평범한 가장일 뿐이고 또 평범합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노력해도 안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에서 정답은 없죠. 각자 정답이 다 다릅니다. 각자 정답이 다른데 명백한 그 오답은 있습니다. 명백한 오답이라는 거는 내동매매, 그 다음에 비중 조절 실패.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주식에는 명백한 오답이 있기 때문에 이 오답을 먼저 잘 나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계속 오답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어쨌든 일어섰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다음 주도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좀 안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2022년도에는 참 2억 9,500만 원이 수익인데 요걸 잘못 적었더라고요. 제가 2억 5천으로 적었는데 실제로는 2억 9,500이고요. 제가 요번 달에도 보면 하루 이틀 만에 원금 대비 뭐 한 70% 이상 수익이 나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하셨던 거는 어떻게 한 달에 뭐 10배를 벌을 수가 있었냐, 또 뭐 어떻게 100%씩 그렇게 뭐 200%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냐, 그거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2020년 하반기에 주도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주도주 매매를 하고 제가 이제 상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상따를 했을 때 그때 뭐 보통 10%씩 갭도 잘 떠줬고요. 지금과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 제가 시장을 잘 만난 거죠. 시장을 잘 만났고 그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근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장은 그렇게 뭐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뭐 10%씩 갭을 빵빵하게 떠주거나 아니면 뭐 여러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그런 주도주가 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또 좋은 시장은 또 돌아옵니다. 그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는 풍성해질 거고요. 지금 뭐 장이 나쁘다고는 해도 지수가 나빠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또 계속 벌고 있죠. 그래서 나쁘다고 해도 여러분들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2020년 하반기에는 진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제가 그 매매하고 싶은 그런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비중을 풀 베팅을 했을 때요, 일주일에 100%가 됐죠. 그 다음 주에 또 100%가 됐고, 그러니까 100만 원이 이번 주에 200이 되고 다음 주에 400이 되고 그 다음 주에 800이 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거는 저는 시장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쪽 그 주도주 매매에 집중하지 않았더라면 기회가 왔어도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장이 나쁘다고 해도 언제 장이 좋아질지 모릅니다. 언제 장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지금처럼 열심히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정진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이 타임이 왔을 때, 우리 파더쌤이 말씀하시는 그 마이 타임이 왔을 때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짜 크게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